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250만 원 이상 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선진국다운 주거복지와 일기 신도시 10만 원 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뭐 공공임대주택 많이 지어야겠죠. 예, 그래서 임대주택이 좀 많아지면은 일반적인 이제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넣자라는 어떤 그런 전략은 전 너무 싫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집을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좀 여유계층에게는 살 수 있게끔 대출 완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거고, 그런 식의 어떤 제도적 정비를 하더라도 워낙에 이제 지금 자본이나 소득이 없어서 집을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으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좀 높여주고, 예,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도움을 줘야겠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일정 비율만큼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유럽의 어떤 복지국가, 뭐 그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워낙에 이제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확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연평균 10만 원씩 50만 원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복합 개발과 리모델링 추진도 하고, 공급량의 30%를 시장가의 3분의 2의 임대료 받고 주거 취약계층에 제공하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전체 가구의 3.7% 정도는 공장이나 여관이나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등 이런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 많죠. 저도 옛날에 잠깐 고시원 생활을 한 더 달 해봤는데 거기서는 고시생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거기서 살고 있는 분들이 비중이 더 많더라고요. 예,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일시적으로 어떤 뭐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공부를 하느라고 잠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아예 직장 다니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좀, 거기서 이제 좀 친해졌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이제 정상적인 거처를 마련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해준다. 등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겠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기 신도시 10만원 공급한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좀 얘기할 게 많은데, 용적률을 상향 조절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용적률 높여주겠다는 건데, 왜냐면 현재 용적률이 169에서 226%입니다. 1기 신도시 평균이. 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은 용적률 상향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성이 좀 떨어져서 재건축이 활성화되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공급은 필요한 상태고 1기 신도시 정도면 입지가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인데 이러한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성이 안 좋은 걸로 인해서 공급이 안 될까봐 특별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떤 취지나 방향성은 좋은데 문제는 이게 과연 1기 신도시에만 이렇게 특혜를 줘도 되는 건가? 예, 형평성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어떤 명분으로 이거를 해소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 그로 인해서 굉장히 그 주변 인프라 같은 것들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인구가 똑같은 공간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도로 확충도 좀 해야 될 것이고 학교도 좀 증설해야 될 것이고 기존의 공공기관에서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부동산 인수위가 꾸려지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것이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서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아마 리모델링 절차로 가든지 하겠죠. 자, 어쨌든 만약에 계획대로 이렇게 10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게 된다면 3기 신도시 두세 개 정도, 그러니까 신도시 두세 개 정도 짓는 분량을 추가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되면 뭐 정말 좋긴 하겠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이제 쫓겨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을 해주고 물론 이제 조건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 언제부터 뭐 거주를 했어야 된다라든가 등등등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세입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 분양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기 제공. 자, 그러면 헬기 신도시에는 세입자로서 들어가 있어도 뭔가의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물론 다 된다는 전제 하에서예요. 그 다음에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어서 이사 수요를 조절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할 때 굉장히 큰 물량이 이제 한꺼번에 헐리게 되다 보니까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주변 일대로 전세를 나가야 되잖아요.
공사 기간 동안에 나가든 세입자면은 뭐 다른 데로 이사 가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주변의 집값, 그러니까 전세값이 요동치게 되면서 집값이 같이 동반 상승해버리는 이러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고, 그래서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조절을 할 겁니다. 뭐 90년대 초중반에 지어진 게 일기 신도시 전체인데 한꺼번에 다 하진 않을 거고 일단 뭐 1차, 2차, 3차로 나눠가지고 구분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세 물량이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많게 돼서 전세 가격 상승이 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어서 순환 개발 실시합니다. 이게 뭐 처음 있었던 건 아닌데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이주 전용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만들고 거기서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사람들을 글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근교입니다. 아주 멀리 가는 건 아니고 글로 이주시킨 다음에 여기서 살다가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은 다시 본인 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지가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또 들어와서 살게 되고 이렇게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어요. 순환 공급으로. 자, 그리고 이 이주 전용 단지가 쓰임새가 닿으면 88 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관건은 10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할 수 있게끔 특별법이 제정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특별법이 제정된다면은 그러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다른 도시도 우리도 해주세요, 우리도 해주세요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 그 다음에 간접 인프라, 학교라든가 도로라든가 공공기관 등등을 어떻게 확충시킬 것인가라는 부분. 또 하나는 용적률이 높아짐으로써 사실은 뭐 일조권이라든가 요즘 동간거리가 가까워진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쾌적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될 텐데 좀 더 구체화되면서 이제 내용이 나올 걸로 생각은 듭니다. 자, 여튼 일기 신도시는 굉장히 어떤 방식으로든 그 개발이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로서는 눈여겨보셔야 될 지역입니다. 일기 신도시 5개 아시죠? 분당, 평촌, 삼본, 일산, 부천. 여기는 꼭 눈여겨보시고 투자 대상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윤석열 당선자의 세제 공약, 부동산 세제 공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잘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